안녕하세요. 중3 천재박 3단원 문장의 짜임 수업 시작할게요. 자, 밑에 학습 목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3-1 단원에서는 문장의 짜임을 탐구하고 다양한 짜임의 문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요. 말 그대로 문장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러한 이제 짜여진 문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가 이번 단원을 배우고 나서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간단하게 소단원 열기를 보시면요. 자, 다음 만화를 보고 대희가 영미의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했는데요. 자, 선생님, 체험학습은 미술관으로 가는 거 맞죠? 라고 물었더니 장소가 바뀌었어. 자, 그랬더니 이제 대희란 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대희야, 아니래 라고 대뜸 얘기해. 그랬더니 이제 대희가 영미야, 무슨 소리야? 뭐가 아닌데? 라고 대희가 영미가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체험학습 장소? 우리 체험학습 장소가 미술관이 아니래. 그 말이었구나. 자, 그러면 지금 영미는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죠? 우리 체험학습 장소가 미술관이 아니라고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걸 대뜸 아니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거나 혹은 우리 체험학습 장소라고 이 두 말풍선에서 모든 문장 성분을 다 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미가 전달하려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희가 영미의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죠. 네. 자, 그럼 한 장을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1번 문장의 기본 구조와 문장 성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탐구 1번. 다음은 모두 두 어절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했어요. 자, 일단 어절. 아주 국어에서 기본적인 단위가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로서 띄어쓰기 단위가 결국 어절이에요. 그래서 물이 막다 하면 한 번, 두 번 띄었죠? 이 어절. 한 번 띄었죠? 그래서 두 덩어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어절이 되고요. 물이 매우 막다 하면 두 번 띄어서 세 덩어리가 나왔기 때문에 3어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단위와 어절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각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 쓰고 서술어의 특성을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했어요. 자, 강아지가 달린다, 시냇물이 깨끗하다, 내일이 토요일이다 라는 이렇게 세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주어와 서술어를 찾고 서술어의 특성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일단 강아지가 달린다에서 주어는 강아지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냇물이 달린다에서 달린다가 아니라 깨끗하다. 주어는 시냇물이가 되고요. 서술어는 깨끗하다겠죠. 일단 주어와 서술어만 구분해 써볼게요. 그 다음 다 문장은 주어가 내일이가 되고요. 서술어는 토요일이다예요. 자,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는 각각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술어를 또 특성에 맞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달린다 같은 경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품사 혹시 기억이 나나요? 자, 품사를 그럼 잠깐 옆에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국어는 구품사로 이루어져 있죠. 자, 먼저 사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책상, 하늘, 구름, 영희, 철수 다 되죠. 자, 그럼 명사를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 그리고 수량, 순서 나타내는 수사. 요 셋을 합쳐서 몸의 역할, 몸체, 체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동사, 움직일 동자죠. 사람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동사. 그리고 형용사, 사람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죠. 얘는 용언이고요. 유일한 가변어. 형태가 바뀌죠. 달린다, 달리고, 달리니, 달리며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이 관형사. 자, 관형사 같은 경우는 체언, 위에 나와 있는 체언을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 부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용언을 수식하고 그 다음이 체언. 체언이 아니라 관형사를 수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도 수식하고 또 다른 부사 또 수식할 수 있죠.
꾸며주기 때문에 수식어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 다음이 자, 을을이가 뭐 은는까지 이런 것들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이어주죠. 조사, 이름은 관계연. 마지막으로 감탄사, 놀람, 응답, 부름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독립원. 이렇게 우리말은 오원 구품사로 이루어져 있죠. 특히 여기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국어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특히 문법 부분은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 2학년 때도 적용이 되고요. 2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 3학년 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기초를 잘 잡아두셔야 돼요. 네, 여기가 이제 품사고요. 자, 동사. 자, 달린다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달리는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방금 봤던 동사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어찌하다와 같이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가요? 무엇이다와 같이 대상을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하다와 같이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건가요? 달리다가. 방금 얘기했죠? 움직임이라고요. 그러면 달린다는 뭐랑 이으시면 될까요? 여기, 그죠? 이렇게 이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깨끗하다 같은 경우는 깨끗한 상태죠. 그죠? 상태나 성질. 즉 얘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 디귿하고 이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토요일이다 같은 경우는요. 토요일이 명사죠. 즉 체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다 얘는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라는 조사인데요. 그래서 무엇이다가 되겠죠. 이 토요일 자체가 무엇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니은에 이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됐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말에서 서술어는요. 어찌하다, 무엇이다, 어떠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말의 문장 기본 구조는요. 뭐에 따라?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어는 어차피 다 똑같이 해석이 돼요. 누가 무엇이. 그 얘기는 주어는 뒤에 가나 이라는 조사가 붙는다는 얘기고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찌하다는 아까 동사였죠. 어떠하다 형용사였고요. 무엇이다는 체언 플러스 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이 서술어다. 자, 그리고 주어 서술어와 같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대요. 됐나요? 자, 페이지를 넘겨서 자, 다음 각 문장의 주어에는 주어, 서술어에는 서술어라고 써보고 주어도 서술어도 아닌 부분에 별표를 해보자 했는데 자, 선호가 숙제를 끝냈다 해서 주어는 선호가죠. 끝냈다가 서술어고요. 숙제를은 뭔지 몰라. 별표. 소미가 주어 되었다 서술어. 회장이는 뭔지 몰라요. 진우는 주어 아니다가 서술어. 막내가는 뭔지 몰라요. 이렇게 표시를 했죠. 자, 가부터 다해서 별표를 표시한 부분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고 알맞게 연결해보자 했는데 자, 먼저 가에서 별표한 부분이 있죠. 이 숙제를이요. 숙제를 요 부분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했는데 옆에 읽어보면 자, 누가 무엇을 어찌하다와 같은 문장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나요? 그쵸? 숙제를이니까 얘는 이제 을을이 붙었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을 수 있죠. 이렇게요. 결국 서술어에 뭐가 된다?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쓰면 우리는 이런 성분을 목적어라고 불러요. 결국 을을이 붙는 조사 을을이 붙으면 걔는 문장 성분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미가 회장이 되었다. 진우는 막내가 되었다. 자, 이 둘은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요. 자, 공통점이 일단 공통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뒤에 보시면 되었다. 그 다음에 막내가 뒤에는 아니다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미리 설명을 하면요. 자, 지금 되다. 서술어 자리에 되다나 그 다음에 서술어 자리에 아니다가 나오면요. 그 바로 앞자리에 나와 있는 요 단어 있죠. 회장이, 막내가 요 단어는 보호가 돼요.
왜냐?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단어를 보어라고 불러요. 자, 만약에 회장이도 없고 막내가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미가 되었다? 무엇이 되었냐는 거야. 회장이가 없으면 문장이 불완전하죠. 그 불완전한 문장을 보충해주는 단어가 바로 보어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진우는 아니다? 무엇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막내가 라는 이 문장이 이 불완전한 문장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이름이 보어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나와 다에서 표시한 부분은요. 누가 무엇이 아니다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하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아까 뭐라고? 보어. 다도 마찬가지 보어.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가부터 다해서 각 어절을 하나로 차례로 하나씩 생략을 해보고요. 그때 각 문장이 온전한지 말해보자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에서 아무 단어나 하나씩 빼볼까? 선호가를 만약에 빼본다고 하면 숙제를 끝냈다? 누가 숙제를 끝냈나? 문장이 불완전해요. 끝냈다를 뺐을 때도 선호가 숙제를 불완전하죠. 자, 소미가 회장이를 빼봐. 되었다? 소미가 되었다. 아까 봤지만 무엇이 되었냐는 거야. 불완전하죠. 소미가를 뺐을 때도 말이 안 돼요. 회장이 되었다? 누가 회장이 되었냐는 거죠. 자, 아니다를 빼볼까요? 진우는 막내가 뭘 빼도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부터 다에 쓰인 문장들은요. 문장 성분을 셋 중에 하나만 빼도 온전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자, 문장 성분 가운데 문장을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성분이라고 하고요. 방금 배웠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요 네 개를 주성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 술, 목, 보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거예요. 주, 술, 목, 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어 같은 경우는요. 동작, 작용,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이 주어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조사, 이나 가가 붙으면 그 문장의 주어라고 볼 수 있죠. 아기가 우유를 먹는다. 하늘이 맑다. 그래서 아기 가가 주어, 하늘이 맑다해서 하늘이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술 같은 경우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 성질 이런 것들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으로서 아까 동사, 형용사 무엇이다 이렇게 그죠? 샀다는 동사에서 어찌하다와 관련된 부분, 박다는 형용사로서 어떠하다와 관련된 부분, 학생이다 같은 경우는 체험 플러스 이다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일단 목적어 같은 경우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 목적어고요. 아까 조사, 을이나 르이 붙으면 목적어가 된다고 했죠. 경미가 과일을 먹는다. 철규는 현지를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 보는 되다 아니다 같은 서술어가 주어 외에 요구하는 문장 성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되다나 아니다 같은 서술어 바로 앞에 오는 이 어름이 혹은 유치원생이 이런 게 보호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보호예요. 얘가. 항상 서술어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서술어 자리에 되다나 아니다가 있어. 그럼 바로 앞에 단어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해석은 주어랑 똑같아요. 이나 조사 이나 가가 붙어요.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 아까 주어도 이나 가가 붙었죠. 그래서 해석은 똑같이 그 주어랑 되는데 뒤에 서술어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보어랑 주어는 잘 헷갈리지 않게 보셔야 돼요. 자, 밑에 내려가서 다음 활동을 하며 이번에는 문장의 부속 성분에 관해 알아봅시다 했는데 자, 다음 각 문장에서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을 찾고 보기와 같이 표시해 봅시다 했네요. 자, 붉은 노을이 아름답다 해서 지금 붉은이란 단어는 노을을 꾸미죠. 노을이 지금 이제 붉은 거니까. 그리고 오빠가 설거지를 열심히 한다 해서 한다란 단어는 열심히란 단어의 꾸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알아둬야 될 게요. 우리말은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와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 표시를 해보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새 모자, 그죠? 모자긴 모자인데 새 모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문장에서는 부지런히 나른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는요. 모든 유리창 깨끗이 닦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있나요? 자, 그랬을 때 체언을 꾸며주는 말과 용언을 꾸며주는 말로 다시 나눠보라고 했었는데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써준 거 기억나나요? 아이고, 어디 갔죠? 네, 여기요. 자, 그래서 지금 품사가 중요한 건데요. 아까 전에 체언 같은 경우는 여기 명사대명사 수사였고요. 용언은 동사형용사였어요. 즉 명사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말, 동사형용사를 꾸며주는 말로 다시 나눠보란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중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뭐가 있죠? 새, 그리고 모든이 있고요. 부지런히와 깨끗이는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생략해도 문장이 이루어지는지 생략을 해봤을 때 충분히 문장이 가능하죠. 얘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찬미가 모자를 썼다. 말 되고요. 개미가 먹이를 나른다. 말 되죠. 범수가 유리창을 깨끗이 닦았다. 다 말 돼요. 결국 자, 이 꾸며주는 말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원래의 문장과 꾸며주는 말을 생략한 문장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는 문장의 의미가 더 어떻게 된다? 자세해지고요. 혹은 구체적이 돼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생략 가능하고. 자, 그래서 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주성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 부속 성분이다. 그리고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 자, 우리 아까 체험 배울 때 방금 봤었죠? 여기 자, 여기 보시면 관형사는 그죠? 체험을 꾸미고 부사는 용언, 관형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몄어요.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관형어랑 관형사는 무슨 차이예요? 부사랑 부사어는 무슨 차이예요? 관형어가 훨씬 더 크고요. 부사어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관형어는요. 체언 똑같아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에요.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하면 계절을 꾸미죠. 할머니께서 옛 친구를 만나셨다. 친구를 꾸미죠. 계절과 친구는 모두 명사, 체언이니까요. 자, 그리고 부사어 같은 경우는요. 주로 용언을 아까 꾸민다고 했었죠. 그리고 때로는 관형어, 다른 부사어,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대요. 장미꽃이 참 예쁘다. 예쁘다 꾸미죠. 아주 헌 책을 발견했다 했는데 이때 헌이 뭐예요? 책을 꾸미기 때문에 헌은 다른 관형어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매우 빨리 흐른다 해서 빨리가 흐른다를 꾸미는 부사어죠. 그래서 매우도 그러한 다른 부사어로 꾸미는 부사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는 훌륭한 예술가로구나.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어가 되겠네요. 네, 부속 성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문장의 독립 성분에 관해 알아보자 했는데 자, 경씨가 저 강아지 정말 귀엽다. 우와, 밖에 눈이 펑펑 내리네. 내 아기가 우유를 먹었어요. 자, 이 세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들 있죠? 생략해도 문장이 온전한가요? 네, 온전하죠. 뒤에 것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즉, 온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문장의 다른 성분과 밑줄 친 부분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없죠.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 관련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가요? 자, 당연히 경식 아는 뭐겠어? 부름이겠고요. 우아는 감탄이겠죠? 네는 응답이겠네요. 이렇게요. 일단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보면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고요.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 마지막 독립 성분이에요. 방금 봤듯이 부름, 감탄, 응답을 나타내는 독립어가 여기에 속하죠. 지영아 같은 부름, 세상에 같은 감탄, 응 하는
응답 이런 것들이 독립어, 독립 성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 총 7개의 문장 성분 배웠고요. 크게는 3가지예요. 첫 번째가 주성분, 주술, 목보 4개. 그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여기 부속성분 2개, 관형어, 부사어.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성분 하나, 독립어. 이렇게 총 7개의 문장 성분 배웠어요. 이 부분은 이제 문법이다 보니까 암기가 필요해요.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겠죠. 무작정 암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장의 짜임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문장의 성분을 배웠어요. 각각의 그 문장 성분들이 과연 어떻게 문장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게 이제 문장의 짜임이에요. 네. 자, 밑에 보시면 혼문장과 겹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부분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 집중을 해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자, 다음 활동을 하면서 혼문장과 겹문장을 알아봅시다 했는데, 자, 가부터 라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짝을 찾고 보기와 같이 표시해보자 했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어와 서술어만 잘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자, 버스가 종점으로 달린다 해서 주어가 뭐죠? 자, 주어는 이제 앞으로 S라고 표시할게요. 서술어는 V라고 표시할게요. 자, 주어는 버스가고요. 달린다는 서술어가 되죠. 그러면 주어도 하나, 서술어도 하나, 즉 한 쌍의 짝이 있죠. 우리는 한 쌍의 짝이, 자, 밑에 봐서 먼저 볼까? 여기. 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방금 봤듯이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 있어. 그런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부르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방금 본 문장 있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 무슨 문장? 혼문장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장을 보세요. 나는이 주어죠. 나는 치웠다. 그럼 나는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치웠다예요. 그 다음 동생이가 또 다른 주어예요. 동생은 어떤 행동을 했어? 어지르고 있잖아, 방을. 그죠? 그래서 어지르다가 또 하나의 서술어가 되죠. 그래서 짝을 지어보면 지금 요렇게가 한 쌍이 되고요. 또 요렇게가 한 쌍이 돼요. 그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나타났어요, 지금. 그래서 얘가 겹문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제비꽃은 정말 예쁘다 해서 주어는 제비꽃은이에요. 예쁘다가 서술어겠죠. 그러면 제비꽃은 정말 예쁘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왔으니까 혼문장이 되고요. 자, 나는 어제 극장에서 친구를 만났다. 문장의 길이가 길죠. 자, 근데 잘 보세요. 나는 주어예요. 어제 극장에서, 어제 빼도 되죠. 극장에서도 필요 없어요.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났다. 친구를이 목적어예요. 그죠? 에서도 뭐 따져보면 부서고요. 어제도 부서예요. 만났다가 서술어예요. 중요한 건 주어도 하나, 서술어도 하나. 관계가 한 번이라는 거야. 결국 문장의 길이와 혼문장, 겹문장은 상관이 없다. 얘도 혼문장. 자, 그 다음에 다. 지하는 달았죠. 자, 비가 그치다. 자, 그치다가 하나의 서술어예요. 지금 그치기라고 명사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하는 발았다. 비가 그치다라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나타난 겹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 정우는 영화를 보고요. 희수는 책을 읽고 있죠. 그래서 정우는 영화를 보고 희수는 책을 읽는다. 이렇게 얘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나타난 겹문장이 되겠죠. 근데 다와 라는요 똑같은 겹문장인데 문장이 합쳐진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그죠? 얘는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혼문장은 가와 나가 되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은 다와 라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방금 봤죠? 혼문장과 겹문장의 정의.
자, 그럼 이번에는 겹문장을 볼 텐데, 자, 혼문장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장을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겹문장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자, 여기 다와라는 둘 다 겹문장인데 문장이 합쳐진 형태가 다르죠. 라고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의 문장은 어떤 식으로 합쳐진 건지, 라의 문장은 어떤 식으로 합쳐진 건지를 지금부터 봐야 해요. 그래서 겹문장을 지금부터 찬찬히 이제 볼 거예요. 겹문장의 종류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1번 다음의 두 혼문장을 나란히 이어 하나의 겹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했어요. 자, 형은 대학생이다, 누나는 고등학생이다 라는 걸 뭐뭐 하고, 우리 이런 걸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죠. 연결 어미라고 불러요. 이러한 연결 어미를 사용해서 이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으면 돼? 굉장히 쉽죠. 형은 대학생이고 누나는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이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기역에다가 니은을 포함해서 겹문장으로 만들래. 나는 기다린다. 그럼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린다. 여기는 이제 르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죠? 자, 그래서 겹문장에 아까 우리가 봐야 될 게 종류였죠. 겹문장의 종류 보시면 겹문장은 둘 이상의 혼문장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이냐 아는 문장이냐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 이어진 문장은요. 둘 이상의 혼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졌느냐 종속적으로 이어졌냐라고 다시 또 나눠줘요. 자, 먼저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문장 혼문장 두 개가 기차처럼 이어진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요 둘의 문장의 관계에 따라서 이 두 문장의 관계가 대등하냐 아니면 한쪽에 포함된 종속적이냐로 다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냐라고 나눌 수 있고요. 다음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요. 먼저 읽어보면 자,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안고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아는 문장에 절의 형태로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고 있는 문장은 안긴 문장이다. 무슨 말이냐? 아는 문장은 100% 그렇진 않지만 대개 이런 형태예요. 큰 주어와 큰 서술어 안에 작은 주어와 작은 서술어가 너무 띄었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얘 이름 있죠. 얘가 바로 안긴 문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생각해보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 안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간 문장이 안긴 문장이고요. 겉에 있는 얘 있죠. 얘가 바로 아는 문장이에요. 큰 거. 그리고 이 아는 문장을 우린 다른 말로 절이라고 해요. 절이 뭐냐면 영어에도 있죠. 구랑 절. 절은요.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 성분, 여기 나와 있죠.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거. 절의 형태로 들어가서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걸 절이라고 불러요. 이 아는 문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겹문장의 종류예요. 그리고 이 절의 종류가 또 5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어진 문장은 종류가 2개였죠. 대등하게 이어졌냐, 종속적으로 이어졌냐. 근데 안긴 문장, 절의 종류는 5가지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어진 문장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자, 다음 활동을 하며 이어진 문장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했어요. 자, 주어진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보기와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했는데 인생은 짧다 플러스 예술은 길다 라는 문장을 합쳤어. 어떻게? 뭐뭐하고란 연결어미를 사용해서요. 자, 그러면 얘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주어 서술어 주서 이어졌잖아. 자, 여기 얘잖아 얘. 그죠? 얘죠? 기차처럼 이어졌죠? 이어진 문장이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대등하게 이어졌냐 종속적으로 이어졌냐까지 찾아야겠죠? 자, 옆에 보세요. 자, 얘
외우셔야 돼요. 자, 방금 우리 연결어휘 봤었죠.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다음 말을 이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어미를 연결어미라고 하는데요. 자, 대등하게 이어진 그 문장을 만들 때 쓰는 이제 어미들이 이렇게 문장의 의미는 세 가지야. 나열, 대조, 선택. 그래서 뭐뭐 하고 뭐뭐 하며 이런 연결어미는 나열의 의미예요. 방금 봤던 거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하면 이 문장 자체가 나열의 의미이기 때문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요. 자, 대조 같은 경우는 뭐뭐 하지만 뭐뭐 했으나 이런 거예요. 뭐 영수는 학교에 갔지만 영희는 가지 않았다. 이런 거. 앞뒤가 반대죠. 대조예요. 그 다음 선택은 학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는 연결어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속적 연결어미는요. 원인, 조건, 목적, 의도예요. 원인은 아서나 어서죠. 비가 와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런 거. 조건은 뭐뭐 하면 네가 웃으면 나는 기분이 좋아. 이런 거. 그 다음 목적이나 의도는 뭐뭐 하러, 뭐뭐 하려고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는 연결어미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부터 다시 볼게요. 자, 길이 너무 좁아서 자, 길이 좁아서 차가 못 지나간대요. 근데 연결어미가 뭐예요? 지금 아서잖아. 그죠? 우리 아서 여기서 봤죠? 여기. 얘는 원인이네요. 자, 위에 써볼게요. 그럼 얘는 나열이었고요. 얘는 원인이었죠. 그럼 얘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쵸?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다음에 자, 가을을 보시면 시하는 그림을 그린다. 찬우는 글을 쓴다. 뭐뭐 하고를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면 시하는 그림을 그리고 찬우는 글을 쓴다. 그럼 얘는 뭐겠어? 뭐뭐 하고니까 나열이죠? 대등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공원에 놀이기구가 많아서 동생이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서라는 연결어미를 사용했죠. 얘는 원인이고요. 원인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연결어미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가와 나에서 혼 문장의 순서를 바꿔보자 했는데 순서를 바꾸라는 건 이 얘기예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다 잘랐죠.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앞뒤를 바꿔보란 얘기야. 연결어미를 기준으로. 그럼 첫 번째 문장, 이 문장을 연결어미를 기준으로 앞뒤를 바꾸면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렇게. 얘는 차가 못 지나가서 길이 너무 좁다. 이 얘기인데 자, 지금 먼저 기억 같은 거는 앞뒤를 잘랐을 때 말이 되죠.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하면 앞뒤를 바꾼 문장하고 기존의 문장이 의미가 똑같잖아. 말이 되죠. 그러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런데 차가 못 지나가서 길이 좁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이상해. 그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이것도 봐. 찬호는 글을 쓰고 시하는 그림을 그린다. 말 되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야. 근데 동생이 기분이 좋아서 공원에 놀이기구가 많아? 이상하잖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바꿨을 때 의미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자, 나에서는 혼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만든 문장에 의미가 자연스럽지 않은데 동생이 기분이 좋은 것을 공원에 놀이기구가 많은 까닭으로 보기는 어색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 정리해보면요.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냐 라고 나눌 수 있고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문장. 예시를 보면 윤지는 웃었지만 얘는 대조네요. 민서는 울었으니까. 그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고 종속적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서 산이 높으면 얘는 조건이 되겠네요.
골짜기가 깊다. 얘도 잘라서 앞뒤 바꿔보면 민서는 울었지만 윤지는 웃었다. 말 되죠. 근데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 그럼 원래 문장하고 말이 안 돼. 의미가 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은 아는 문장이에요. 자, 보기와 같이 견문장을 만들어 보고요. 빈칸에 들어가는 절이 전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써보자 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그 보기를 잘 보세요, 얘들아. 자, 농부는 주어죠? 바란대요. 농사가가 주어고요. 잘되다가 원래 서술어죠. 여기 보면 농사가 잘 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잘되다라는 서술어 품사로 따지면 동사인데 그 동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서 지금 어떤 품사로 바뀌었어요? 잘되기라는 명사로 바뀌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요렇게 괄호로 묶는 거고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잘되기 뒤에 뭐가 붙었어? 르이 붙었죠. 아까 목적어는 을르이 붙으면 목적어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르이 붙어서 얘는 이 문장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볼 게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전성어미란 단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전성어미 같은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자, 절이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 즉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를 전성어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1번만 잠깐 볼게요.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요. 이렇게 미음, 뭐 때에 따라 앞에 의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미음이나 기가 붙으면 다른 품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동사라는 품사에서 기가 붙었더니 뭐가 됐어? 명사가 됐잖아. 그래서 기는 명사로 품사를 바꿔주는 전성어미란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는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요거는 지수가 그 일을 해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요. 이것도 아까 들어갔잖아. 원래 해냈다라는 동사. 그지? 근데 얘가 뭘로 바뀌었어? 명사로 바뀌었죠. 음이 들어감으로써. 미음이 들어간 거죠, 결국에는. 해내. 그죠? 해내매. 그래서 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이가 붙었죠. 아까 이나 가가 붙으면 주어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명사절을 아는 문장. 아까 5개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5개 있다고 했었죠? 그중에 우리 하나가 명사절을 아는 문장 지금 본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나는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예요. 자, 그럼 나는 밑에 쓸게요. 나는 들었다. 아기가 우는. 그죠? 그럼 아기가 우는을 묶는 거죠. 작은 문장이니까요. 그럼 아기가 우는이 뭘 꾸미고 있어 지금? 아기가 우는 계속 검정색으로 하니까 헷갈리네. 색깔 바꿔서 아기가 우는 소리를 꾸미죠. 자, 소리는 명사, 즉 체언이에요. 아까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 뭐였는지 기억나요? 관형어잖아요. 그래서 얘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의 역할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관형절을 아는 문장. 첫 번째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두 번째 관형절을 아는 문장. 다음에 세 번째. 자, 민우는 땀이 나게 뛰었다. 민우는 뛰었다. 땀이 나다죠. 그래서 얘를 묶는 거야. 그래서 땀이 나게 뭐해? 뛰었잖아. 뛰었다라는 서술어로 꾸미죠. 즉 지금 동사를 꾸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부사절, 세 번째 부사절을 아는 문장. 부사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요. 관형절. 쏘리. 자, 이거 관형절이 아니라 관형어라고 써야 되네요. 관형어의 역할을 하니까. 그 관형어 같은 경우는요. 해석이 어떤으로 돼요. 어떤 이렇게 해석돼요.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어떤 소리? 아기가 우는 소리였죠. 부사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로 해석이 돼요. 어떻게 뛰었다? 땀이 나게 뛰었다. 이렇게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승재는 요 그대로 쓰면 돼요. 마음씨가 곱다. 승재는 마음씨가 곱다. 주어 서술어야. 그럼 선생님, 큰 서술어 하나 어디 있어요? 얘가 또 하나의 큰 서술어예요. 네 번째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얘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마음씨가 곱다가 또 하나의 큰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미리 쓸게요.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자, 민재가 얘기하죠. 혁수의 말이 옳다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자, 민재는 따옴표 혁수의 말이 옳다라고 말했다. 자, 따옴표를 쓰고 라고를 붙였죠. 이런 걸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민재는 자, 따옴표 없이 혁수의 말이 옳다 고만 붙였어요. 지금 고 이런 걸 간접 인용이라고 해요. 이렇게 인용절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남주는 먼저 직접 인용부터 해보면 따옴표 할아버지께서 화초를 기르신다. 따옴표 라고 말하였다. 이게 직접 인용이죠.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이 할아버지께서 취미로 화초를 기르신다고 말하였다. 이게 간접 인용이에요. 이렇게요. 됐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 아는 문장은 어떤 절, 즉 암기 문장을 갖고 있냐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예시만 한 번 더 볼게요. 나는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기다렸다. 그가 오기. 그래서 이렇게 묶어. 그럼 얘가 오다에서 오기라는 명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고 뒤에 르이 붙었으니까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것은 소설책이다. 내가 읽은 소설책을 꾸미니까 관형절. 자, 빙수는 차가웠다. 이가 시리도록 차가웠다. 어떻게 차가웠어? 이가 시리도록.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렇게 앞발이 짧다가 큰 서술어. 그 다음에 진호가 지금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갖고 왔으니까 인용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자, 목표학습 1번으로 넘어가서요. 보기에서 적절한 연결 어미를 골라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어보자 했는데 일단 보기 안에 있는 여기 연결 어미들의 의미를 한번 써볼까요? 자, 뭐뭐 하고 요거 나열의 의미였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뭐뭐 든지는 선택이고 대등. 뭐뭐지만 대조 대등. 아서 원인 종속. 뭐뭐려고 의도 목적 종속. 뭐뭐 했으면 조건 종속.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래요. 그럼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비가 와서 땅이 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비가 오면 땅이 질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람이 심하게 분다. 비가 몹시 내린다. 요건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몹시 내린다. 그죠? 그다음에 동생은 운동을 하려고 일찍 일어난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원래 여기 동생은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생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이 가능하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2번. 자, 다음 문장을 절로 바꾸어 아는 문장을 완성해 보고요. 어떤 절을 가진 아는 문장인지 써보자 했어요. 자, 수아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수아는 바랐다 했는데 은우가 노래를 부른다를 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일단은 노래를 부르기를 바랐다. 그죠? 그럼 얘는 명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수아는 은우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 그럼 여기가 모습을 꾸미기 때문에 관형절을 가진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아는 민기에게 은우가 노래를 부른다고. 요거는 인용절이죠. 인용절은 뭐 두 가지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표현 의도를 고려해서 다양한 짜임의 문장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요. 가부터 다를 살펴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했네요. 자, 세 가지 문장이 있어요. 자, 그 소설은 해외에서 유명하다. 그 소설은 영화로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 나는 그 소설은 해외에서 유명하고 영어로 만들어졌다. 다 해외에서 유명한 그 소설은 영어로 만들어졌다 라는 문장이야. 자, 말풍선 보면 나는 가를 나로 고쳤어. 그 소설과 관련한 두 사실을 나열하는 문장을 만들고 싶었거든. 자, 가는요 혼문장 두 개죠. 근데 그 혼문장 두 개를 이 나에서 어떻게 했어?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 두 사실을 나열하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그러면 어떤 의미의 문장일까? 의미는 다 똑같아.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로 바꿨을 때 해외에서 유명한 그 소설이잖아. 그죠? 그래서 다로 고쳤다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앞문장의 내용이, 그죠? 앞문장의 내용이 그 소설을 뭐해요? 꾸며주죠. 그래서 아까 관형절은 어떤 이라고 해석된다 그랬죠? 어떤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는지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요. 자, 마지막 보기를 활용해서 문장을 하나 만들고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한 바가 무엇일지 말해보자 했어요. 자,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게요. 동생이 소설을 읽는 숙제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소설을 읽는 숙제. 그래서 숙제를 꾸미죠. 어떤 숙제라는 거예요. 관형절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숙제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죠? 어떤 숙제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그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3-1 부분 진도가 다 끝이 났어요. 자, 이 부분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래서 꼭 복습하셔야 되고요. 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